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관련 세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법인세 관련입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행은 세율이 이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게 과세가 되는데, 현행 세율은 10%였는데 20%로 인상해서 법인이 주택을 양도했다 하면은 기존보다 2배 정도 세금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5억인 경우 기존에는 0.5억이었는데 이제 1억으로 5천만 원이 더 늘어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모든 법인에 대해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이 적용되나 사택 등은 추가 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주택 임대 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주택 임대 소득 신고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요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관련 세금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길 바라면서요, 제가 찍었던 영상과 링크를 좀 걸어둬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누구냐? 1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초과인 주택의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고, 기준시가가 9억 이하면 월세 수입이 있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부터는요,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되고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된다. 3주택 이상 소유한 분은 모든 월세 수입, 그리고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됩니다. 이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간주임대료 과세가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수 계산은 부부 합산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한 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이런 질문 가끔 물어보시는데,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하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과세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초과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가 미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부모님 주택 수와 나의 주택 수를 합산해서 이 종합소득세 계산하지는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택 수는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세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그 취급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목마다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세법이 적용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부부 합산해서 4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3개의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경우,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얘는 21년까지는 그 소형주택의 경우, 이 소형주택 요건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이때는 이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가 있는 경우, 이런 소형주택도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그 다음입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2주택 소유 기간 동안 월세 임대 수입이 있다면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지,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므로 과세된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이므로 이것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주택으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그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분류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상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냐 종합과세냐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가구 주택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는지, 얘는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다.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9억 초과했다. 그러면은 그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 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수는 소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얘는 과세 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의 주택수는 갑과 을은 모두 다른 주택은 없다.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의 합의하에 그들 중 1인을 당해주택의 임대수익 기속자로 정한 경우 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갖고 있을 때 합의해서 한 명, 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이렇게 그 임대수입의 기속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소유주택 수로 본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라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요 링크 여기 참고하셔서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건보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소수지분 50%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주택 이상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지, 소수지분 공동소유주택은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50% 미만 갖고 있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할 때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20년 기속부터 소수지분도 해당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 30%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좀 주의하셔야겠죠. 그 다음입니다. 주택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2020년에는 1.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대료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그런 게 바로 간주임대료인데요. 이 간주임대료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을 공제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간주임대료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주택을 3채, 소형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소형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수에 제외된다.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 다음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동요금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료 수익금의 계산 방법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 수익금액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임차인으로부터 유지비, 관리비 목적으로 매월 150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 전기료, 수도료가 100이면 이 전기료, 수도료 뺀 50에 대해서만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나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 수익금에 산입, 기타 명목 중에서 청소비나 난방비가 있다면 걔는 그 나의 수입으로 보아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규정되어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 신고하는 방법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신고 되겠구나 라고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주택임대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보통 분리과세 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종합과세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얘는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나 기본공제에서 우대가 있는데 요즘 우대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서 주의하실 것은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을 받으면 이게 감가상각
의제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감가상각 한 것처럼 봐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지난 7월 10일 발표 전에 등록한 단기임대주택 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못 받는지 세대 혜택 유지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보험료는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취득세 관련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한 경우 세율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냥 기존대로 1에서 3% 세율 적용된다. 만약 비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8%가 적용된다. 좀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렇다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 4%가 적용된다. 그 다음입니다. 취득세 계산할 때의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1세대로 간주한다. 그 다음입니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얘는 해당 자녀 소득이 월 17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분가한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해서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경우 65세 이상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한다. 그 다음입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본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한 주택씩 갖고 있는 걸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주택은 1주택으로 적용한다.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되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애 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포함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하고요. 다만 20년 8월 12일 전에 매매,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부터 주택수에 산정한다.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그 재산세 과세 대상이 결정되는데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은 내년부터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입니다. 이 가정어린이집 등 예외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를 적용되는지, 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때는 소유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 이사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해서 그 8% 세율과의 차익만큼 추징됩니다. 이 처분 기간은요, 정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이라면 1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입니다.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입니다.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처분해야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 50대 50인 상황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의 지분 일부를 25%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은 전체 주택 가격이 3억을 초과하므로 이 증여에 대해서 12% 세율이 적용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 적용되는지, 얘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시행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세율이 적용된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년 5월 15일 공공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년 7월 15일 해당 분양권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년 12월 31일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A의 경우 정정 규정대로 4% 적용, B의 경우 7월 10일 이후인 7월 15일 날 증여를 했기 때문에 바뀐 규정, 새로운 규정이 신규정이 적용돼서 12%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세 산정에 포함되는지, 지방세법 부칙 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가 이 영상도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이랑 연결시켜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영상 더보기란에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누르면 바로 그 영상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